복지TV.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내가 설명해 줄 게 있어 그래요. 자, 복지TV 한번 들어봐. 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듣는다. 오늘은 허경영 후보를 모시고 정책과 이슈에 대한 여러 얘기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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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모처럼 복지TV에 오셨으니까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주시죠. 이 복지TV를 통해서 많이 인권이 신장되고 또 대한민국 복지도 이제 선진국 복지, 복지에 어떤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 개방된 복지, 그런 복지 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복지TV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대선 후보의 운동은 30년 전부터 정책으로, 일관된 정책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들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하기보다는 평소에 그동안 쭉 살아온 게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습니다. 예. 허경영 후보께서는 20대, 30대, 2030 네. 세대들의 청년층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홍대 거리를 가셨다고 청년들 많이 만났어요? 네, 많이 만났죠. 제가 온다고 하니까 또 많이 기다렸지만 그냥 가도 그냥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전화도 1초에 한 통씩 올 정도니까 다 받을 수는 없지만은 전화는 계속 오죠. 그러니까 한 20, 30년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그 청년들 만나서 많은 거 좀 파악하셨어요? 아니 항상 가족같이 대하죠. 청년들 보면은 그냥 친구처럼 또 이렇게 형제처럼 자식처럼 청년들하고는 자연스러워요. 걔들한테 표를 달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다 통하니까. 맞아요. 요즘 시대 청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요. 1위가 바로 취업이고 2위가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랑을 제친 취업, 또 이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충을 직접 그날 들어보셨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나요? 청년들은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 이렇게 안 해도 제가 되면은 소통이 되는 사람이니까 항상 전화도 받아주고 소통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보다 더 이렇게 가까운 사이 친구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 기성 정치인들이 희망을 다 뺏어갔어요.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시험을 폐지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잘하는 한 과목만.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물리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잘하는 거 한 과목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치는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선자가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내신도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 고등학교로 막 옮겨요. 왜? 내신 잘 받으려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동네에서 학교를 못 가요. 도예지 애들이 다 공부 잘하는 애들 와서 내신을 뺏어버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다른 학교로 가야 돼요. 내신 때문에. 가령 서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있다면 서울 주변에 사는 애들은 그 고등학교를 못 가요. 저 더 변두로 가야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신 때문에 지방 학교로 온다는 거죠.
그 내시 1등급을 받으려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시는 폐지합니다. 이 여자가 아나운서인가? 유명한 아나운서인가? 아나운서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굉장히 카메라를 잘 받아. 보니까,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신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쳐다보는데 토론을 못하게 해.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이죠? 아주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 괜히 그 강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여고생들이 옛날에 입은 카라 좀 비슷하죠? 복장이. 그리고 까만 옷인데, 머리를 이렇게 생머리를 싹 내렸는데, 상당히 단정해 보이죠? 굉장히 여자가 아주,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강력하게 못하겠어. 그래서 내시는 폐지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면은 20대, 30대 층의 청년층들이 대단한 그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 스타 못지않은 대단한 대통령 후보가 되시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여파가 계속해서 대선 투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분석가들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은 저를 넣어주지 않잖아요, 잘. 제가 5.7%까지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요새 넣어주질 않아요. 저는 상당히 안철수의 약 2배 정도 인기가 있던 사람인데 저를 방송에서는 보도 안 해주고 안철수 심상정까지 보도를 해요. 네. 또 어떤 때는 김동연까지 보도를 합니다. 0.몇% 나오는 사람까지. 그런데 1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보도를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와 언론사들이 무슨 연유인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내가 밝히겠지만 왜 나를 그렇게 겁을 내는지 그것은 언젠가 제가 밝혀낼 겁니다. 하여튼 이런 편견, 어떻게 여야 후보만 기호 1번, 2번을 가져갑니까? 국민의 민주주의 3대 원칙에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의 5대 권리에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이 있어요. 거기도 평등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국회의원이 많다 해서 우선권을 주고 거기는 500억씩 정치 자금을 주고 우리는 10원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은 방송을 통째로 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영 텔레비들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해주면서 우리가 나왔다는 걸 한 번을 내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볼 때 이 우리나라가 미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대통령 후보 선거 때 보면 대한민국은 철저한 미개국이. 이거 고쳐야 됩니다. 또 기호도 불평등이 심해요. 기호 1번, 2번은 몇 달 전부터 쓰고 있는데 우리는 대선 때 후보 등록한 이후에 나와요. 앞으로 한 2달 있어야.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 예비 후보가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고 지방에 가면은 우리 허경영 씨 기호가 몇 번입니까? 나는 기호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평등한 것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 7가지입니다. 언론 보도 불평등, 불공정. 그렇죠? 방송 보도 불공정. TV 토론 항상 여론조사도 불공정입니다. 항상 1번, 2번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배제됩니다. 전화 받기 귀찮으니까 끊어버려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번호도 추첨에 의해서 여론조사도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뒤에 사람이 앞에서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앞에 사람이 뒤에 갈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1번, 2번만 여론조사에 먼저 물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귀찮아서 들고 있다가 끊어버려요.
이러니까 여론조사 불공정, 선거자금 불공정,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불공정, 언론 보도 불공정, TV 토론 불공정. 이 TV 토론에서도 또 기득권 후보들은 달리 따로 해요. 메이저 후보들만. 군소 후보들은 따로 하고. 이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공정이 많다는 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지만 동물원 원숭이처럼 이렇게 텔레비 나와서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평소에 젊은이들하고 국민들한테 나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들과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정책 제가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아기 낳으면 3천만 원, 그때 그랬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3,600개가 안 없어집니다. 우리 인구가 0.7,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0.7만 되죠. 0.7을 낳는데 지금부터 한 20-30년 후에는 인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25년 후에는 대학교 입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인구가 그렇게 없어지는데 삼각형으로 돼 있던 인구 비율이 어린애가 제일 많았어요. 밑에. 이제는 노인이 반대로 돼가지고 역삼각형으로 위에 노인이 제일 많고 어린애는 요만치 있어요. 이게 점점 갈수록 초등학교 3,600개 없어지고 인구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1억 주자. 결혼을 장려해야 된다.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 1억을 어디서 주냐? 사기꾼이다. 코미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걸 나는 미리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견을 많이 하셨죠. 예, 예견을 충분히 했죠. 근데 경고도 하고 예견도 해봤는데 호미로 막을 걸 1년에 45조라는 출산 정책 예산을 쓰고 있어요. 산모가 1억 6천씩 가져가야 될 돈인데 하나도 안 주고 다 써버려요. 16개 부처가 놀아가지고 출산 예산 자기들 뭐 다른 돈으로 용도로 다 예산 전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산모한테는 하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성 정치인들 하는 데는 실망한 지 오래고 우리 청소년들은 정보망이 많아서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텔레비나 이런 것만 보는 노인들은 무조건 그걸 미래를 모르고 그저 많이 텔레비 나오는 사람만 찍어요. 그냥 나라는 자꾸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내 찍어달라 안 해요. 선전 안 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공약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히 최근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청년 주택의 터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용산 미군 기지 100만 평은 한강하고 다 있고 남산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100만 호를 지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무료로 살게 전부 들어가죠. 그럼 그 주택은 뭘로 짓느냐? 거기 상가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100만 가구를 지으면 거기 상주 인구가 300만 명인데 거기에 상가가 쭉 있어요. 그 상가만 분양한 것만 가지고 청년 주택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땅은 국가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걸 무료로 주는데 누구든지 거기서 결혼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혼하면 나와야 돼요. 1층은 100만 평이 전부 공원입니다. 차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니까 본인이 몰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입구에서 발레가 대줘요. 모든 주차는 자동입니다. 차만 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 자기가 시장에서 봐온 물건은 별도로 캐리어가 있어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부 전자동 시스템인데 자동차 도난 사고나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국민이 주차장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1층은 전부 잔디밭이에요. 100만 평이. 그리고 기둥들이 한 10m 기둥이고 그 위에 아파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전부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옥상은
전부 50층인데 그 50층 옥상이 전부 공원이에요. 전부 잔디밭이에요. 그리고 옥상길이 연결이 돼서 그 위에서 서울역으로 갈 수도 있고 남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옥상을 통해서 한강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비가 다 소통이 돼요. 그 위에서도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 타고 서울 시내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밑에서도 자전거 타고 한강으로도 갈 수 있고 아주 그런 특수한 공간을 첨단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주택을 만들어드리겠다.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복지 정책을 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바꿔야 할 점이 많은데 이혼하면 나와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 여기에 짓고 또 어디다 짓냐면 성남 비행장 있죠? 서울공항 성남 비행장이 한 200만 평 돼요. 용산 미군기지보다 한 2배 커. 그 일대를 전부 개발하면 한 300만 평이 돼요. 거기에 또 청년주택을 짓는데 거기는 나이 좀 든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산이나 현재 분당에 있는 아파트 구조하고는 완전 구시대 구조야. 최첨단 구조로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게 지하 주차장도 안 들어가고 차 딱 나가면 차가 탁 나와 있어. 대기 앞에 딱 대기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엄청나게 편리한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전거로 용산은 자전거로 움직여. 옥상 가도 자전거 주차장, 밑에도 자전거 주차장, 나머지 잔디밭, 옥상도 잔디밭. 좋죠? 그러니까 너무 운동하러 다닐 필요 없어. 이게 분당이나 저 일산 저 변두리의 청년들이 집을 좀 싼 데 구해가 오다 보면 출근하는데 1시간 반, 집에 가는데 1시간 반. 이건 피곤해가지고 말이야. 지하철 안에서 아주 녹다운이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아파트까지 자전거 타고 뚜루루 퇴근길에 운동, 또 출근할 때 운동,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전혀 운동 시간뿐이야. 좋아 안 좋아요? 여보 내 직장 갔다 올게 그러고 자전거 탁 타고 옥상에서 잔디밭으로 쫙 서울시내를 내려보면서 쫙 내려가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서울시내 하면 또 집에 올 때 또 운동이야. 자전거 운동이야. 싹 타고 또 용산 서울역에서 싹 올라가가지고 그 아파트 옥상으로 싹 가도 옥상 밑으로 쫙 가도 50층이니까 25층 미만은 밑으로 가겠지. 밑에 잔디밭으로. 그러니까 용산 미군기지가 100만 평이 다 보여? 기둥이 한 10m 되니까. 전부 잔디밭인데 거기 자전거들이 다녀? 좋아 안 좋아요? 차 한 대도 없어. 차 한 대도. 자동차 한 대도 없는 거야. 자동차는 그 잔디밭 밑에 들어가 있어. 좋아 안 좋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직장 왔다 갔다는 하루 3시간, 4시간이 없어져. 러시아워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한강 둔치로 그냥 쫙 나와서 한강도 한 바퀴 돌고 그래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운동 끝났죠? 운동 끝났잖아. 직장에서 있었던 피로가 자전거 타고 오면서 하이킹 하면서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전철에 2시간 하루 3시간씩 갇혀가지고 출퇴근하는 청년들의 애환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 이거를 풀려면은 서울공항 자리, 용산미군기지 자리, 이거 청년들의 꿈의 아파트를 지어주겠다. 좋아 안 좋아요? 그래, 굉장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거기다가 뭐 유엔 본부를 거기다 갖다 놨자 이런 정신 나간 소리 어디 있어요? 유엔 본부는 판문점에 가져가야 돼. 에?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아요, 유엔 본부. 그래 안 그래요? 그 뭐 저 판문점에 갖다 놔면 되지. 예. 뭐를 먼저 한번 들어보자. 바꿔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국가 예산이 약 200조였습니다. 200조인데 복지 예산이 한 40%가 됐어요. 100조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610조 정도 되는데 국가 예산이 여기서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네, 또 한 40%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까지의 복지 예산은 전부 없앱니다.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1인당 150만 원씩 평생 줍니다. 그래서 그게 복지 대변합니다. 지금 영세민들에게 주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주는 돈 이런 거는 뭐 그 몇십만 원씩 줘놓고서는 일도 못하게 하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애들 태워서 학교도 갈 수 없어요.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지, 그 돈도 모든 그 어려운 사람한테 공정에 가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통장에 매달 150이 찍혀야지. 안 찍히면 이건 지금 복지 예산은 안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절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공무원이 나온 이상 우린 그 복지 예산이 정확하게 분배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지도 보편적인 복지가 국가 복지라기보다 국민 배당금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돈이 7경인데 5천만 명이 한 사람당 14억씩을 내놓은 거예요. 주식회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15억씩을 전부 다 내놨으니까 어린애 갓난애도 15억의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국민이 내가 투자한 15억에 대해서 14억에 대해서 배당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영업을 해서 세금을 610조를 걷었으면 70%는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돼도 월급 안 받습니다. 판공비 400억 내 돈 쓸 거예요. 국가에 판공비 안 씁니다. 또 청와대에 앉아서 밥 먹고 잠자는 거 내가 내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절대 대통령이 주는 거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다 할 텐데 공무원 국회의원들도 100명만 뽑아가지고 월급 안 줍니다. 무보수예요. 명예직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국가가 낭비할 수 있는 예산이 70%예요. 그걸 국민한테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매월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생기지도 않고 뭐 국가가 쓰면 이 토론은 대통령 후보 토론하고 좀 달라요. 대통령 후보 토론은 후보자끼리 앉아있고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탁자가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는 대담 형식이야. 대담 형식 토론은 그냥 대담하는 식이에요. 대통령 후보 토론은 약간 좀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할 때는 좀 두들길 탁자도 있어야 돼. 물컵도 좀 있어야 집어던질 거 아니에요. 금방 웃다가 금방 물컵 집어던져. 그러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릴이 있는데 여기는 뭐 노인네 앉혀놓고 스릴이 있을 수 있나? 또 그 노인네는 또 MBC 간판 스타였습니다. 저 사람 평생 아나운서만 하신 너무너무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뻥끗 아나운서계에서 아주 전설이야. 저런 분 앞에서 뭐 내가 너무 뭐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데다 옆에는 또 굉장히 이쁜 여자가 또 앉아가지고 아유 좀 성질 좀 내지 마세요. 성질 좀 내지 마세요. 이런데 뭐 성질 낼 수가 있나 그냥. 이 양반 쳐다보면은 남자 인상 좋고 아주 훌륭하고 덕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요. 또 옆에는 또 그 사람 딸같이 또 착하고 이뻐 보이는 여자가 앉아있지. 그래서 내가 이거 주눅이 들었어. 제대로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또 조명도 거지 같아. KBS에서 저거 토론할 때는요, 조명이 기가 막힙니다. 조명이 그냥 얼굴에 광이 바짝바짝 나요. 제가 조명을 받으면. 근데 여기는 좀 이게 이제 복지 TV가 좀 그렇잖아요. 이 천장에 조명이 몇 개 없더라고. 그래서 좀